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른둥이의 퇴원 후 생활에 대해서 이재현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딸꾹질만 내가 많이 해도 이게 만사가랑 다르니까 이른둥이여서 이런 건가? 문제가 있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소소한 증상에도 좀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이른둥이 보호자분들이 퇴원 후에 알고 있어야 될 이른둥이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아이들이 보통 2에서 2.5kg만 넘으면 퇴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만사가 아이들보다도 작아요. 그래서 이 작다는 게 단순히 뭐 지방이 적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육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생아들이 근육을 못 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먹는데 근육 제일 많이 써요. 여기 얼굴에 다 밀집되어 있어. 네. 또 빨고 삼키고 그런 과정에서 힘이 들들어야 숨도 안 차고 이른둥이 아이들은 이제 근력이 약해서 어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삼키면 식도와 위 사이에 이제 관략근이 있잖아요. 그게 안 그래도 신생아들은 돌까지 약해서 역류가 잘 일어날 수 있는데 간혹 아이가 작으니까 빨리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의욕적. 네, 그렇게 먹이시다가 또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력 약한 것들에 대한 그 인지를 좀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체중이 작아서 생기는 문제는 또 근력만의 문제는 아니고 체온 유지에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희가 미성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인큐베이터에 넣는 게 체온 유지가 안 돼서 넣는 건데 피부가 좀 두꺼워야 체온 유지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2에서 2.5kg 되는 아이들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떨어져서 체온을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좀 추운 계절에 태어나는 경우에는 집안 온도나 이런 아이 옷 입히는 거, 속삭이 자라는 거 이런 것들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데 체온 유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이들이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키가 크고 체중이 늘어나야 될 에너지를 거의 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 추워서 감기 걸린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추우면 더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껴야 돼. 네, 그래서 내복 잘 입히고 그 정도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아이들이 태어날 때 신경학적인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아이들 뭐 후기들 보면 몸에 뻣뻣해지는 강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강직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상 행동이 보인다라고 하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외래 오셔서 좀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른둥이들은 생일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출생했을 때 생일, 그다음에 교정 연령, 출생 예정일 생일 이렇게 해서 교정 연령으로 많이 따지는데 생일이야 2번 하면 되는데 2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방접종, 이유식 시작, 뭐 발달, 성장 뭐 이런 것들 다 교정일로 하나하나 다 따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 교정일로 봐야 되는지 쉽게 생각하시면 10세 연령을 적용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신기하게 아이들의 면역력은 뭐 28주에 태어난 아이, 30주에 태어난 아이도 실제 연령 한 달이 됐을 때 면역력하고 뭐 만성 아이들이 한 달 됐으면 면역력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큰 차이는 없어서 예방접종을 태어난 날짜 기준으로 쭉쭉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 나와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에 오래 입원했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예방접종 놓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매일 오셔가지고 그걸 따라잡기 접종을 쭉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돌잔치. 서로 대단한데. 돌잔치, 저는 해보니까 나머지 성장과 발달에 관련된 거는 교정 연령에 맞춰서 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정 연령은 보통은 저희가 말씀드린 게 만 2살 정도까지. 이른둥이 출생아가 조금 더 잘 걸리는 질환, 리스크가 높은 질환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발달의 문제와 감염. 출산으로 출생하고 나서 치료 과정 중에 좀 신경적인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좀 발달 지연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좀 높기도 하고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조산아 출생이라는 것 자체가 발달 지연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정확한 주수 기준은 병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그래서 교정 연령 6개월이나 8개월쯤에 예약을 해드려서 발달 체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빨리빨리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감염에 취약한 거는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태아일 때 엄마로부터 항체를 받아서 신생아 시기에 좀 가지고서는 이제 외부에 감염을 좀 막아주는 그런 걸 하잖아요. 너무 일찍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로부터 항체를 받을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달받았어야 될 항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조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흡기 치료를 받았거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흡기 질환 걸렸을 때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염이 걸리기도 쉽지만 뭐 감기라도 걸려도 폐렴으로 쉽게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염에 되게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되게 잘 해야 돼요. 그쵸. 겨울에도 무서운 게 RSV죠. 그거는 사실 1년후에 걸리면 중환자실까지 네. 갈 수 있는 질환이죠. 네, 그래서 약간 10월부터 3월 사이에 한 달에 한 번씩 5번 이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시기 챙기셔야 돼요. 왜냐면 5번 맞을 수 있는 건데 까먹고 있다가 12월에 이제 맞아야겠다. 그러고 하면은 12월, 1월, 2월, 3월 4번밖에 못 맞는 거예요. 조금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맞춰서 외래에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래에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청력하고 시력 문제예요. 중요하죠. 네. 청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든 신생아들을 병원에서 신생아실이나 내주에서 선별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먼저 챙겨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시력 같은 경우는 미수가목막증에 대해서 걱정을 하세요. 미수가목막증이라는 것은 우리 눈의 망막이라는 눈 뒤쪽에 있는 부분이 결국은 바깥에 이제 빛을 받아들여서 이걸 뇌로 전기신호를 바꿔서 보내주는 쪽인데 이게 저산소 쪽에 빠져져 있거나 저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산소 치료를 오래 하는 이런 치료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혈관이 좀 잘못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미수가목막증이라는 게 생겨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주수와 체중 기준이 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산소 치료를 오래 했거나 이런 아이들은 안과 의뢰해서 입원 기간 중에 검사를 보통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병원에서 먼저 챙겨서 해주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약이 되어 있는데 잘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동네 병원에서 다니면 안 되나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네. 가서 정밀검사 해보셔야 돼요. 오지 말라고 말릴 때까지 가셔야 돼요. 네. 차라리 귀찮게 저희를 우리 아이한테 줬습니다. 네. 어릴 때는 안 아프고 그냥 별일 없이 크는 거를 목표로 했다면 조금 이게 안정기에 들어서면 남들보다 좀 작으니까 키 크는 거에 또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 따라잡기 성장, 그 교정일로 따졌을 때 2세 이후에 따라잡기 성장이 거의 다 완료가 돼야 하는데 이 이후에도 따라잡기 성장을 하는지 최종 키는 이른둥이 출신들이 어떤지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른둥이 아이들이 키가 작은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그게 나와 있는데 대한신생아 네트워크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들에서 이른둥이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해서 매년 발표하는 게 있는데요. 그걸 보면 실제로 500분에서 미만이 되는 아이들이 만 3세에도 한 20% 정도 꽤 높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아기들이 엄마 뱃속 환경이 조금 힘들어서 못 자라서 나온 경우도 많고요. 질환이 있게 되면 그 힘든 것 때문에 에너지를 쓰면서 키가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퇴원하고 나서 따라잡기 성장에 대해서 외래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드려요. 저희가 목표치를 상위 한 10% 이렇게 잡진 않아요. 네, 한 중간 정도, 상위 50% 정도까지만 따라와도 충분히 컸다. 저희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이제 키가 커야 돼요. 네. 50%라고 얘기하면 실망하시거든요. 목표치를 좀 낮게 잡으셔야 건강하게 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치료에 좀 관심이 또 많으시죠. 저희들은 사실 또 작게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 급여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태어날 때 300분의 1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만 4세 이후에도 300분의 1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가 급여가 되니까 그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른둥이 부모님들한테 이제 피와 살이 될 만한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서 저희 채널에 출연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채널에 출연한 소감, 또 유튜브 채널 홍보 좀 해주세요. 사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 아이 키우면서 사실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채널 보면서 아이 키웠거든요. 오늘 출연하게 돼서 제가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 TV에서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좀 넓은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건강한 아빠예요. 그거를 저희가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좀 약간 못하는 것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유식도 만드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라고 네. 이거 다 만든다 했더니 아니야 이거 다 만들고 뒷처리는 아내가 할 거다. 뭐 촬영하시고 또 당직 사시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당직. 네, 내일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질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